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디방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김학민 교수입니다. 자, 오늘 디방 시즌3에 앞서서 두 번째 테스트 방송 진행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 가지고 나서 또 2부 순서로는 니드, 애프터 니드, 또 어제 있었던 수업 두 번째 시간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처음으로 방송을 한번 시작해 봤고요.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해볼 것도 많고 또 문제점도 좀 있었고, 그래서 오늘 또 한번 여러분들과 진행을 해보면서 앞으로의 디방 이제 좀 더 열심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지가 아직까지는 제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데, 들어오신 분들은 반갑게 인사 나누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든가, 여러분이 좀 건의사항 같은 것들이 있으면 디방을 위해서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학생들, 예전에 디방 같이 했었던 우리 멤버들도 같이 좀 불러서 앞으로의 디방 운영할 이야기 또 참관도 하면서 여러 가지 여러분과 인사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면서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저쪽에. 네, 매우 어색해 하고 있습니다. 네, 인사부터 좀 나눌까요? 사실 이 디방이 여러분들 우리 디자인학부의 소통 채널이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시다가 이렇게 들어오셔서 인사도 나누고 또 여러분들끼리 질문도 좀 공유하고 제가 해결을 드릴 수 있으면 해답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교수님들 또 학생회라든가 외부 손님들 초대해서 예전처럼 디방 활성화 시킬 예정이고요.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디방 시즌3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좀 나눠볼까요? 네, 미키미니님 아까 들어오셨고, 크앙님 꾸벅 하셨습니다. 크앙님 누구신지 알려주세요. 네, 한양사이버대학교 합창단님 반갑습니다. 우리 한양사이버대학교에 합창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우리 지금 지후가 참여하고 있는데 합창단 홍보도 좀 하려고 온 것 같습니다. 네, 제이니얼 스튜디오님 안녕하세요 하셨습니다. 윤주환님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이모티콘 많이 보내주셨고요. 네, 오늘도 맑음님도 반갑습니다. 네, 윤선 디자인님 네 반가워요. 네, 예전에 한창 열심히 참여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인사 처음 나누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디방. 시각 23 정윤선 씀라고 하셨습니다. 네, 다들 인사 많이 나누고 계시고요. 션킴님도 안녕하세요 하셨습니다. 김미연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리나해 이소장님 네,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네, 이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션킴님 계속 인사 주셨고요. 미키님, 지식창고 M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얼굴 처음 보는 아이디들도 많이 보이네요. 네, 반갑고요. 자, 3주차 지금 4주차인가요? 네, 4주차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강의 또 과제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또 디방 통해서 수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과제에 대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또 답해 드리고 또 과제 크리틱도 그런 시간들도 마련을 해 볼까 합니다. 자, 3월 이제 셋째 주라서 슬슬 학교 생활들이 점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개강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모든 전공들이 두 군데로 나눠가지고 개강총회 정말 잘 끝났고요. 제가 보기에 역대 개강 모임 중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정말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참석을 했었고요. 여러분들의 그 활기찬 모습, 또 신나게 개강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 학기 또 올 한 해 디자인학부의 멋진 모습들이 기대가 됐었습니다. 학생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참여해 주신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모임들이 많으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고 네, 곧 할 예정입니다.
그 3월에 특히 이런 모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친구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왜냐, 이 사이버 대학에서 공부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가정에서, 학업에서, 아니 직장에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바쁘고 힘든데 이런 것들을 모두 해결해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는 한다는 것은 굉장히 가장 힘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친구 만드시고, 그리고 이렇게 D방에서 오셔가지고 많은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D방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야기 나누고 이런 걸 보는 것만으로도 아마 큰 위안이 되실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외로워서 그만두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여러분들이 본인이 먼저 이렇게 좀 신경 써주시고 친구를 만들면 훨씬 나을 겁니다. 네, 그 사이에 또 많은 이야기들이 또 있었는데요. 미키미니님, 교수님 오늘 더 잘생겨 보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아부 언제나 환영합니다. 네, 션키님, 교수님 앞에 있는 스탠드 라이트가 화면에서 너무 밝아요 하셨는데 너무 밝은가요? 그러면 네, 한번 나중에 조정해 볼게요. 저는 이 불빛 때문에 저를 더 환하게 해주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네. 이런 것도 의견 잘 청취하겠습니다. 션킴님, 링라이트는 유튜버에게 소중합니다. 네. 유튜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링라이트죠. 자, 합창단 얘기하시고, 언니 반가워요 하셨습니다. 전선정님, 전선정 맞죠? 전선정님, 안녕하세요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개강처에 돈 내고 못 가서 네 다음에 꼭 오시고요. 선물 싹쓸이 그날 선물들이 굉장히 재밌고, 개강청에서 사실 이렇게 이벤트 또 뭐 퀴즈 여러 가지 이런 것도 한 적이 별로 없는데 학생회에서 많은 준비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더 알차고 더 즐거운 모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신민철님도 반갑고요. 김미연님 반갑습니다. 요새 그 카카오톡에 새로운 무슨 이모티콘이 등장해가지고 되게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받고 또 뭐 해보고 그랬는데 뭐 이런 이모티콘도 점점 진화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걸 보면은 많은 기업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연구하고 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사람들에게는 즐거움을 주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항상 좋은 아이디어, 또 남과 다른 방법은 없을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개강총회 이야기 했고요. 이제 다음 주면은 또 MT가 있어요. 그래서, MT 지금 모집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원 다 모집이 됐나요? 인원이? 아직 조금 남았는데 몇 자리 안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MT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셔서 좋은 또 만남의 장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디자인학부 MT가 예전에는 그냥 그야말로 전통적인 MT 스타일이었어요. 뭐 간단하게 게임도 하고 인사도 하고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 교수님들 인사하고 간단하게 이야기 나눈 다음에 뭐 여러분들끼리 이렇게 술자리를 가지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뭐 이렇게 해서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주로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뭐 그것도 좋은데요. 그렇지만 조금 더 이것을 뜻깊게 좀 학습의 효과도 있고 뭐 배움의 시간도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올해 MT는 조금 다르게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인천 인스파이어 최근에 생긴 리조트죠. 미디어 월로 굉장히 요즘 화제가 되고 있고 핫플레이스인데 뭐 그런 디자인 현장인데 그 이외에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역사문화공원이라든가 그런 개항장의 여러 가지 모습들, 인천 쪽에 있는 문화의 거리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탐방을 하면서 그냥 우리가 뭐 술 먹고 밤새도록 놀고 이런 거보다는 물론 그것도 나쁜 것이 아니지만 조금 더 의미 있는 답사 형식의 MT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신경이 쓰여요. 또 버스도 준비해야 되고 그 일정도 짜야 하고 그 와중에 뭐 숙소라든가 그리고 MT의 성격을 띌 만한 소통의 시간도 마련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전통적인 MT가 좋다라든가 아니면 이런 답사 형식이 더 좋다라든가 뭐 있겠지만 이런 것도 한번 시도를 해보면서 여러분들께 의견도 들어보고 또 우리도 한번 다른 프로그램도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으로 가질까 합니다. 어쨌든 분명한 거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사실 평소에 혼자서 이렇게 시간 내서 가는 것도 쉽지 않잖아, 이런 곳을. 그래서 교수님들이 신경 써서 이런 코스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주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교수님께서 설명도 해 주시니까 아마도 뭐 뜻깊은 시간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버스 2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숙소도 인근으로 해서
알차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30일에서 31일 다음 주 토일 1박 2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 MT 이후에 훨씬 더 이 밝아진 디자인 학부의 모습,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를 얻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니까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게 지나고 나면 이제 뭐 축제라든가 뭐 빅페스티벌 이런 것들이 또 기다리고 있는데요. 4월, 5월 지나면서 그런 행사들 또 열심히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4월 말에 일본으로 해외 답사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요번에는 일이 좀 겹치고 또 그 학사 일정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6월 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아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4월로 예정되어 있는 해외 답사는 조금 미뤄질 것이다. 참고해 주시고 일단 여러분들 학업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서 학교 활동에도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어나해 이소장님, 일이나해 이소장님, 개강총회 진짜 재밌었어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부 사망여우님, 강의 재밌어요. 어떤 강의가 재밌다는 얘기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또 항상 칭찬만 해주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쳤으면 좋겠다. 이거는 좀 너무 불편하다, 힘들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답사 너무 기대되어야 하셨고요. 요즘 화제성 많은 인스파이어. 자, 인스파이어는 사실 인천에 그 전에 핫플레이스가 그 파라다이스 시티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예술품이라든가 리조트 형식의 핫플레이스가 있었는데, 그 옆에 다시 또 더 큰 규모로 인스파이어라는 리조트, 뭐 호텔도 있고 워터파크도 있고 전시장도 있고 컨벤션도 있고 뭐 콘서트홀도 있다고 해요. 있습니다. 전 가봤으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쇼핑몰이라든가 이제 식당가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걸어 다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크기와 또 그런 시설들을 자랑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한두 번, 아니면 자주 가서 최신 트렌드가 어떤 것인지, 뭐 인테리어도 그렇고 그래픽도 그렇고 미디어도 그렇고요. 한번 둘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히 거기에 이제 제가 가본 경험으로는 그 초대형 미디어 월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어서 뭐 미디어 터널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미디어 아키텍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 미디어 월에서 매 시간마다 아주 멋진 공연, 그러니까 미디어 공연도 열리고요. 또 여러 가지 그 로탄다 그 홀에서는 뭐 미디어 샹들리에라든가 또 미디어 콘서트 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꽤 볼만합니다. 물론 아직 완벽하게 완성은 된 것은 아닌데, 그 지금 대부분이 완공이 돼서 이제 개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호텔도 굉장히 좋고 뭐 쇼핑몰도 잘 되어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 지나다니면서 보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번 또 MT를 통해서 그런 핫플레이스도 방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김미연님, 저 프레젠테이션, 제과목 듣고 계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명강의로 유명한, 뭐, 제 입으로 명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열심히 만들긴 했습니다. 사진과 여행 좋아요 하셨고요. 과제 열심히 하고 계시죠? 오늘 이제, 4주차 과제 나갈 예정이니까, 또 과제도 열심히 제출해 주세요. 윤주환님, 빅페스티벌 가고 싶어요. 윤주환님은 졸업생인데, 여전히 애정을 갖고 학교, 어제 특강도 오셨고 또 이렇게 디방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디자인학부는 여러분들 졸업을 하셨더라도 언제든지 환영이기 때문에 졸업생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후배들에게 항상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 좀 아쉬운 게, 예전에는 졸업생들 참여가 매우 활발했었거든요. 그래서 MT 갈 때도 졸업생들 방이 막 따로 있을 정도로 그렇게 참여가 좀 많았는데, 이게 모든 게 코로나 때문이야. 코로나 이후에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가지고 졸업생도 좀 서먹해지고, 이게 뭐 오고 싶어도 가도 되나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모든 것들을 사실 이제 작년부터 처음부터 세팅을 새로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학부뿐만이 아니고 다른 학교도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이제 기분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학교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졸업생들, 학교에 애정을 가지고 있고 후배를 사랑하는 졸업생 선배들이 계속해서 참여해주고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고민이 있을 때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듣고 계시는 재학생들, 또 활동하고 있는 재학생들도 졸업하고 나시면 항상 그런
관심 계속해서 부탁드리고 결국 그것이 여러분들께 더 도움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사진과 여행도, 예, 저, 미니님 너무 칭찬, 이제, 또, 과다한 칭찬은 좀 자제해 주시고, 그렇지만, 네, 환영합니다. 교수님 강의 싹 다 최고. 그러니까 제가 디방을 하고 있어서 제 얘기를 하시는데, 다른 교수님 강의도 조금 얘기해 주시고, 또 좋은 강의들은 같이 공유해 주세요. 어떤 면에서는 이런 강의도 추천을 한다라고. 사실, 신입생들은 이런 정보들이 또 매우 아쉽거든요. 어떤 과목을 들어야 할지, 또 어떤 과목에 어떤 호불호가 있는지 또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브랜드 전략과 디자인도 좋아요 하셨고요. 사진과 여행 감사합니다. 전선정님도 김한민 교수님 지루하지 않고 모두 재밌습니다. 아니, 자꾸 내 얘기만 하니까 이상한 사적 방송 같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소장님은 또 레이아웃 강의도 필수가 합니다. 내 과목 모든 강의가 다 칭찬해 주시는데, 네, 감사합니다. 맥 노트북 사고 싶다. 네. 미연님 무슨 과세요? 내가 만나본 적이 있나? 네, 미연님 맥 노트북 좋죠. 네, 맥북 디자이너라면 한번 좀 써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또 워낙 또 가격 문제가 있어서 또 좀 그런 아쉬움이 있긴 한데 언젠가는 꼭 맥북을 또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뉴미카 총장상 받고 졸업한 주아님 졸업 축하하셨습니다. 네, 과제 안 올라와 있는데, 이거 제가 디방 끝나고 올릴 거거든요. 그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사실 제가 사진과 여행 과목은 매주 목요일에 올리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강의를 먼저 들으신 분들은 빨리 과제를 제출하고 싶으시겠지만, 또 너무 과제를 빨리 내면, 강의를 조금 천천히 들으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매우 부담스러워 하세요. 과제가 자꾸 올라오면. 그래서, 고주차에 약간 중반 이후에 과제를 내드립니다. 조금 먼저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 과제를 내는 시점이라든가, 과제의 양이라든가, 또 과제를 내기 위한 기간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께 해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학교는 다양한 연령과 또 어떤 직업 상황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분들을 좀 고려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니까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지훈님 1번 말로 뭐라고 하셨는데 쿄우노 그다음 모르겠어요. 어쩌고저쩌고. 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로 끝났네요. 네, 어쨌든 뭐라고 쓴 거야? 오늘 방송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도 모르는 말을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 기대하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네. 네, 김희연님, 저는 프레젠테이션은 과목, 중간 과제가 나가니까 아직 한 2주 더 기다리셔야 돼요. 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창고 M님, 김민정 교수님 강의도 매우 우리 디자인학부의 갓민정 교수님, 너무 인기도 많으시고 강의 내용도 정말 좋죠.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있다가 애프터 니드도 이어지니까, 그때 또, 제가 또 강의 이야기도 조금 해볼게요. 자, 제가 까먹기 전에, 요것도 한번 오늘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오늘 책을 한 권 갖고 왔습니다. 자, 잘 보이나요? 네. 저공비행이란 책인데, 제가 요즘 좀 관심 있게 보는 책이어서 오늘 또 디방을 통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하라켄야의 저서예요. 하라켄야는 이제 일본의 디자이너이자 이제 교수이기도 한데, 무사시노 대학 교수죠. 디자인을 가르치는 학자이자 실제 디자이너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무인양품 디자인 같은 걸로 굉장히 유명하기도 한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하라켄야의 디자인의 디자인이란 책이라든가 또 백은 백이 아니다, 여러 가지 책들을 보신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제가 하라켄야의 글을 읽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국제 PBL 때문에 장익준 교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 일본을 워낙 잘 아시니까 이런저런 디자인을 얘기를 나누다가 하라켄야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장익준 교수가 그분 이제 치바 대학의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하라켄야 교수는 디자인도 굉장히 잘하지만 이 디자인에 대한 생각을 글로 참 잘 써내는 그런 디자이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라켄야가 유명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자신의 디자인에 대한 어떤 사상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또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어떤 철학적으로 설명을 붙이고 해석을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더욱더 유명해졌고 후학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해요. 제가 사실 이 디자이너가 글 쓰는 능력이라든가 어떤 인문학적인 소양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이고, 하라켄야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유명해질 수 있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디자이너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니드하고도 관련이 좀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하라켄야의 글을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동안은 하라켄야가 주로 디자인에 관한 철학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동양적인 철학, 여백의 미라든가 백이라는 개념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야기를 했고 또 자신이 했던 프로젝트에 대한 철학과 그 과정들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굉장히 반갑게도 이번 이 저공비행이란 책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행에 관한 책이에요. 하라켄야도 역시 여행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이제 글로 써낸 건데 굉장히 반가웠고 이 하라켄야 그러니까 즉 디자이너의 시선 또 디자이너의 시각으로 여행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리고 같은 것을 보더라도 어떤 생각을 우리와는 어떤 다른 생각을 했나를 엿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특히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갔었던 여행지가 저와는 또 다른 시각으로 하라켄야의 글로 만날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글로벌 로컬, 동아시아의 저공비행 뭐 이런 우리의 디자인, 목적지를 향해 이런 제목들이 있고요. 저공비행으로 바라보다 그래서 관광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항공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호텔이란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호텔이 우리가 뭐 반드시 잠만 자는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런 다양한 시선 또 제가 스리랑카에서 아주 약간 인상 깊게 방문했었던 제프리 바와의 건축이라든가 또 제가 뭐 사진과 여행 시간에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그런 여행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독특한 시선과 아주 유려한 그 글솜씨로 써내고 있습니다. 뭐 이동을 디자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이라고 하면 이동수단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뭐 그런 것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요. 비행기라든가 자율주행차라든가 철도, 페리 등등 어쨌든 굉장히 그런 것들 많이 생각해 보였어요. 특히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여행도 강조하고 인문학적인 측면도 강조하는 그런 입장에서 아주 저한테 큰 울림을 줬던 책이고 여러분들께도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디방 시간을 통해서 항상 책도 좀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하라켄야의 저공비행. 저는 하라켄야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 출판사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저의 소신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이고,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인사 조금 더 나눠볼게요. 네, 전선정님, 역광과제 시간장소 관련 팁 추가적으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역광사진과제, 야. 제가 강의 시간도 이야기했지만 역광은 빛의 위치가 중요하다. 광원의 위치가 중요하다. 그래서 해가 떨어질 때 4시, 5시, 6시, 7시도 좋습니다. 요 오후, 늦은 오후 시간,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넓은 곳으로 나가보세요. 특히 한강다리에서 남산을 바라봐 보시면 그 역광의 진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물이 어두워지고 대상체가 빛이 뒤에 있기 때문에 그 실루엣이 강조됐을 때 가장 좋은 사진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저녁 시간대 사진을 찍는 것 그리고 동굴이나 터널에서 어두운 곳에서 밝은 쪽을 바라보고 찍는 것 그리고 방은 어둡고 밖이 밝은 상태에서 창가에 무언가를 놓아두고 찍으면 역광사진이 또 제대로 찍힙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말씀드리면 그 대상체를 놓고 그 주변에 여백이 많을수록 그 역광 실루엣이 더 강조가 돼요. 주변이 복잡하면 내가 주제로 한 실루엣이 약해지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분명한 실루엣 강조를 위해서 그런 배치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해 바다가 굉장히 좋은데요. 서해 바다 서해 쪽으로 가가지고 우리 뭐 서해안 쪽에 뭐 월미도라든가 뭐 변산반도라든가 이런 데 가시면 서해에서 석양해질 때 매우 좋은 역광사진이 찍힐 수 있어요. 그래서 바닷가나 뭐 그런 난간 쪽에 뭐 친구든 어떤 뭐 부모님이든 모델을 세워놓고 내가 거기서 찍으면 자연스럽게 역광사진이 잘 찍힙니다. 뭐 거기에 놓여져 있는 가로등도 좋고요. 뭐 지나가는 배가 있다면 더 좋겠고 날아가는 새를 찍을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멈춰있는 조형물이 더 좋으니까 가서 한번 찍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자, 동준킴님, 동준이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하셨고요. 동준이 까꿍 하셨습니다.
오늘도 맑음님, 예전 디방 방송들 다른 교수님들 게스트로 나오셨을 때 과제에 도움 많이 받았어요. 네, 앞으로 이제 4월부터 디방 시즌3 시작할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로고도 새로 준비하고 있고, 뭐 시그널 뮤직도 준비하고 있어서 조금 더 새로워진 모습으로 디방 시즌3 진행하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교수님들 열심히 나오실 겁니다. 김민정 교수님 나오시고, 학부장님도 모시고, 또 저의 파트너 엄규준 교수님도 나와서 다양하고 즐거운 또 유익한 이야기들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님, HIT가 쉽게 올라가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특강 갈 때마다 힘이 붙입니다. 네. 차를 가져오는 것 말고는 쉽게 올라가는 방법이, 꼬불꼬불 올라가는 방법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지하철을 나와서 그 운동장에, 대운동장이 있는데 그 옆에 샛길을 해서 계단을 조금 오른 다음에 꼬불꼬불 올라오면 조금 낫긴 해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냥 힘들게 올라오시면서 운동 삼아 올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문 쪽으로 올라오는 방법도 있고 또 정문 쪽으로 올라오는 방법도 있고 지하철로 올라오는 방법들도 있는데 워낙 저희 한양대학교가 언덕 위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 정상에 HIT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힘듦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멀리서 힘들게 오신다고는 들었는데 그분들에게 항상 저도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힘듦이 그 힘듦이 뭔가 헛된 고생이 되지 않도록 강의도 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김미연님, 저는 요시모토 바나나가 뭐야? 작가? 요시모토. 소설 작가. 네. 한번 소개시켜 주세요, 나중에. 요시모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름이 바나나야? 필명이, 네. 좋네요. 요시모토 바나나의 어떤 소설이 좋은지, 또한 좋은 구절이 있으면 좀 소개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한님이 왕십리역 6-1번 출구에서 버스 이거 셔틀버스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마을버스. 네, 저희 학교로 들어오는 마을버스가 있어요. 맞아요. 그 마을버스를 타시면 HIT 바로 앞에 내리거든요. 그거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기 힘드신 분들은. 그래서 왕십리역 6-1번 출구 또는 후문 쪽에도 그 정류장이 있고 정문 쪽에도 정류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류장에서 마을버스를 타시면 조금 더 쉽게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글 좋아해 하셨습니다. 네, 저도 등교할 때 등산하기 힘들어요. 네. 뭐 운동하는 거죠. 도관이 아파요. 네. 주한님, 역시 또 여기 계속 좋은 정보를 많이 주시네요. 운동 삼아 하시고 마을버스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이니어 스튜디오 주한님 졸업 선배들 등산 꿀팁 감사합니다. 자, 김희연님은 한양대역에 내려서 언덕을 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동국대는 에스컬레이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동국대는 그 마치 홍콩에 있는 그 에스컬레이터처럼 미드레벨처럼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서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저희 학교는 아마 절대 안 생길 거예요. 네, 걸어오시면서, 즐겁다 하시면서 오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민철님, 변산반도 추천합니다. 네, 저도 변산반도 굉장히 추천하는데, 좀 멀어서 그렇지, 핫스팟이 너무 많고, 거기에 있는 이 조그마한 돌산들이, 석양 때 너무 아름답게 보여지거든요. 아마 애국가에서 나오는 그런 풍경들, 변산반도 쪽 가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사진과 여행을, 과제를 내드린 의도 중에 하나가, 과제 핑계로 여행도 한번 가시는 겁니다. 뭐, 가족들하고 갈 수도 있고, 연인과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팀에 역광사진 찍어야 된다는 핑계로 변산반도도 한번 가보시고, 여기 지금 뭐, 제부도 얘기도 하셨는데, 제부도, 대부도, 뭐, 영종도, 서해안 좋은 섬들이나, 그런 좋은 리조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도 한번 가셔서 바람도 쐬시고, 과제도 하시고, 또 즐거운 시간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이니어 스튜디오님 새로운 디방 기대됩니다. 동인님 반갑습니다. 파트너, 네, 엄규준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네요. 전지훈님, 효사정이 어디 있는 거예요? 흑성역 쪽. 흑성역? 거기 올라가면 약간 작은 산이 있는데 거기 올라가면 효사정이라고 조그마한 사찰, 조그마한 그런 건물. 네, 효사정도 어쨌든 추천하고 있고요. 저도 지금 생각이 났는데 간월암이라고 굴로 굉장히 유명한 변산반도 쪽에 조그마한 절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도 아주 절경입니다. 네, 김미연님 부산 또 가고 싶어요. 부산 예전에 갔었던 거 얘기하시는가 봅니다. 예전에 뭐 부산도 갔었고 강원도 가고 많이 갔었는데 뭐 2학기 답사 때 또 조금 더 다른 지역으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뭐, 벌써 30분이 지나갔네요. 뭐, 별 프로그램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1분 이렇게 30분 정도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 또는 앞으로는 이제 초대 손님과 이야기하는 시간 마련할 거고요. 이제 잠시 쉬었다가 애프터 리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진행했던 애프터 리드, 그 다음 항상 리드는 그 다음날 애프터 리드를 진행하는데, 자, 오늘도 두 번째 애프터 리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프터 리드로 돌아왔습니다. 자, 리드 인디고, 인문학과 디자인의 만남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란 주제로, 2년째,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2년짜리 코스이기 때문에, 할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철학과 뭐 여러 가지 인문학들의 어떤 디자인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어제 2024년 두 번째 시간이 있었고, 역시나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열띤 그 분위기 속에서 강의를 또 잘 마쳤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이게 지인들도 데리고 오시는데, 뭐 회사 동료라든가, 또 아드님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따님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머님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제는 최초로 할머님을 데리고 오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갑게 인사도 드렸고요. 열심히 또 수업도 들으시고, 또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꼭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니더라도 졸업생, 재학생, 또 지인, 가족 다 환영합니다. 누구든 오셔서 좋은 시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는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과학혁명에 이어서 17, 18세기 이성의 시대를 열었던 철학자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바로 데카르트가 주제였는데요. 데카르트를 이야기 이전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조금 더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과정에서의 6명의 철학자, 과학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분의 영향력이 있었다. 이분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 인류사의 이성의 발전들은 훨씬 더디거나 또는 빛을 보지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분의 영향력은 굉장히 컸습니다. 바로 르네 데카르트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데카르트는 이제 프랑스 출신의 철학자이자 과학자, 수학자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굉장히 정말로 천재였습니다. 꼭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다만 이제 몸도 좀 약하고, 그리고 아침잠에 말아서 항상 늦잠을 자고 지각을 했던 학생이었다라는 이야기 말씀을 드리면서 데카르트의 업적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데카르트가 특히 이제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이 이제 방법소설이라는 책을 통해서였는데, 이 데카르트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했고, 또 학교 교육에 성이 차지 않아서 스스로 이제 세상을 향해서 공부를 하기로 하고 나갔거든요. 아까도 뭐 저공비행 이야기 했지만, 이 어떤 대가든 간에 이 여행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특히 데카르트는 이제 학교 교육을 떠나서 스스로 여행을 굉장히 즐겼고, 심지어는 여행을 더 잘하기 위해서 군대에 지원한 그런 이제 열정까지 보였는데, 마침 이때가 유럽에서는 30년 전쟁이 있었던 시기여서 그 전쟁의 전쟁의 그 소용돌이 속에 스스로 몸을 던지고 여행을 많이 자처했던 그런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30년 전쟁이 이제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지필 활동에 몰두하기 시작했고요. 가장 위대한 저서인 바로 지금 보시는 방법소설이라는 책을 통해서 자신의 학문적 결과물들을 내놨습니다. 뭐 굴절광학이라든가 기상학, 기하학 여러 가지 책들을 내놨는데, 그 중에서 우리 이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데카르트 좌표였어요. 데카르트 좌표가 어떤 것이냐? 제가 오늘 준비를 좀 했는데요. 준비가 안 돼 있네요. 네. 우리가 어떤 공간에서 한 점을 수학적으로 표시하거나 논리적으로 그 위치를 표시할 때 좌표라는 말을 씁니다. X축, Y축, 그리고 Z축까지 더해지면 이제 3차원 입체까지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 X축의 Y축, 그 좌표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데카르트였고, 데카르트는 침대에 누워서, 늘 늦잠을 잤다고 했잖아요. 침대에 누워서 한 천장에 붙은 파리를
어떻게 하면 수학적으로 위치를 규정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좌표라는 것을 고안해낸 것이고, 그런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생각이 이제 세상을 어마어마하게 바꿀 만한 개념으로 발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좌표 값을 가지고 대수 또 기하학을 합쳐서 해석 기하학이라는 새로운 수학적 개념을 만들어서 원의 방정식이라든가 수학적으로 모든 것들을 증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런 개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주 천문학자, 과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이제 우주의 뭐 비밀을 밝혀낸다든가 여러 가지 세상의 모든 사물과 자연의 이치를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데카르트의 가장 큰 업적이었고, 우리가 흔히 이성의 시대 어떤 철학자로만 알고 있는데 데카르트는 위대하고 뛰어난 수학자였다라는 거, 그리고 과학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 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법 서설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디자인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만들어진 좌표의 개념이, 즉 사물이나 또 이 모든 세상 또 어떤 공간을 수학적으로 규정하게 된 이런 방식 자체가 이제 어떠한 대량의 많은 정보들을 사람들에게 알기 쉽게 보여줄 수 있는 정보 디자인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픽 디자인의 역사라든가 우리가 또 정보 디자인이라는 수업을 듣다 보면 이 정보 디자인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시기 데카르트 좌표를 만들어낸 이후에 윌리엄 플레이페어라는 스코틀랜드의 한 또 학자에 의해서 그 정보 디자인의 기초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런 그래프들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런 그래프나 정보 디자인이 없다라면 우리는 훨씬 더 복잡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을 이해하는데 매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데카르트의 좌표 덕분에 어떠한 많은 정보들을 간단하고 알기 쉽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어떤 거리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윌리엄 플레이페어에서 역시나 17세기 말 18세기 초에 데카르트의 연구 바로 직후에 이런 개념들이 생겨나면서 이후에 이제 모든 학문 영역에 이런 영향들이 미쳐지기 시작하죠. 특히 이제 그래픽 디자인 분야에서는 이 정보 디자인이라는 어떤 분야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커리큘럼만 봐도 아시잖아요. 아마 김민정 교수님이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인포메이션 그래픽, 인포메이션 디자인, 정보 디자인, 교수님 바뀌었다고 하네요. 네. 어쨌든, 그렇게 과목이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분야이라는 거, 한 과목으로 다룰 정도 중요한 분야니까, 그 근원에는 데카르트가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이번 기회에 데카르트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무언가 근원을 알고 어떤 작업을 행하는 것과 어떤 근본 없이, 시각적으로만 예쁜 디자인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리더가 된다든가 또 어떤 좋은 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또 좋은 아이디어를 위해서는 이렇게 근원적인 이야기를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니드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보 디자인 기원 또 발전 말씀을 드렸고요. 자, 17세기는 천재들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 또 철학자들, 또 수학자들이 이렇게 책을 써내고 그 책으로 인해서 문화, 또 인류가 발전을 하게 되는데, 데카르트의 그 예언처럼 지식이 많은 이가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라는 그 예언처럼 정말 많은 지식들이 이 17세기, 18세기, 즉 중세를 끊고 르네상스 이후에 이성의 시대, 인간이 똑똑해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서 자신감도 생기게 된 그 이면에는 이런 좋은 책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제 그 니드의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책이었습니다. 책이 언제부터 이렇게 활성화되고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되면서 지식이 우리에게 자리 잡게 되고 많아지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것의 중심에는 바로 구텐베르그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텐베르그는 1452년, 즉 르네상스가 발발하던 시기에 인쇄술을 개발한 사람입니다. 즉, 그리고 금속 활자를 통해서 최초로 책을 찍어낸 사람이에요. 아쉬운 것은 이보다 훨씬 전에 78년, 거의 80년 전에 우리나라 고려에서 직지신경이라는 책이 먼저 금속 활자로 만들어졌지만 이 세계사에 끼친 영향력, 또 그것이 이렇게 세상에 드러나서
이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고려 시대의 그 기술은 조금 더 묻혀 있었기 때문에 이 그루텐베르그가 서양사에 끼친 영향력이 워낙 커서 지금 최초의 금속 활자본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고려의 직지가 훨씬 더 먼저였다라는 사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구텐베르그의 42조 성경이 찍혀지면서 이 지식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인데요. 구텐베르그의 42조 성경, 즉 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텐베르그가 사실은 뭐 디자이너도 아니고 인문학자도 아니고 철학자나 과학자는 더더욱 아니었어요. 구텐베르그는 단지 이제 인쇄업자였는데 독일 특유의 어떤 기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해박한 금속 세공 기술, 합금 기술 이런 것들이 잘 합쳐져서 활자도 만들어지고 종이와 그에 걸맞는 잉크와 또 인쇄 기술이 발전되어져서 이렇게 책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한 과정에서 구텐베르그 이제 기술들이 널리 퍼져나가게 되고 책이 발전하게 된 겁니다. 구텐베르그는 처음에는 그냥 뭐 독실한 기독교인이라서 이 책을 성경책을 찍어낸 것이 아니라 뭐 어떤 책을 만들면 가장 잘 팔릴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가 성경책을 찍어낸 것인데 그 책이 이제 유명해지고 지금까지도 아주 소중한 보물처럼 남아 있는 겁니다. 네, 질문들이 좀 있어서 또 잠깐 이야기를 좀 보고 들어갈까요? 네, 어제 니드 수업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아니죠. 자, 애프터 니드 시작합니다라고도 해줬고요. 신민철님, 국대 축구 경기 MLB 초청객 다 제쳐두고 디바. 이거 오늘 축구 경기 있어요? 나도 몰랐네. 태국전. 어이구, 나도 몰랐네요. 네, 좋습니다. 네. 나중에 축구 결과 알려주세요. 김미연님 데카르트 좋다고 하셨고요. 어제 니드 수업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어제 도장도 세련되고 예뻤습니다. 수업을 다 듣고 나니 도장의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하셨습니다. 제가 니드 시간에 항상 도장을 하나씩 선물로 드리는데 그 도장의 어떤 그 의미를 아시면서 수업을 듣는 것도 어떤 작은 재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특강 듣고 데카르트의 좌표였다는 얘기예요. 교수님.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어제 누가 오목 투자가, 네, 오목 같았죠? 네, 데카르트 좌표를 이야기한 거였습니다. 션킴님, 스웨덴을 가지 말았어야 하는데, 네, 데카르트가 굉장히 훌륭한 학자이고 수학자였고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말년에 이제 스웨덴 국왕, 여왕의, 크리스티나 여왕의 부름을 받고 가서 개인 레슨을 하러 갔다가 새벽 5시에 강의하는 바람에 폐렴에 걸려서 돌아가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쉬움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 운명이었나 봅니다. 네, 수학은 너무 제겐 저도 멀어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이 수학을 알면 알수 굉장히 재밌는 학문이고, 우리 디자인한 것도 굉장히 관계가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정성모 교수님 같은 분은 수학 정석을 펴놓고 디자인을 하세요. 어떤 사인 코사인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디자인을 하시는데, 제품 디자인이라든가 또 미디어 디자인 같은 걸 할 때도 여러분들 어떨 때는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수학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수학에서 밝혀진 어떤 논리성, 그 다음에 수학으로 인한 여러 가지 기술의 발전들,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가지면 훨씬 더 디자인도 재밌어지고, 또 제가 어저께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수학 공식이나 그런 기호들, 그리고 수많은 책들의 어떤 아름다움을 캐치를 해라. 그런 것에서 좋은 디자인의 또 모티브가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2학기쯤 가면 제가 과학과 정보의 그래픽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거기서 나온 좋은 디자인들이 국제주의라는 그 디자인에 사실 큰 영향을 미쳤는데, 앞으로 그런 이야기도 하게 될 것 같아서 어쨌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서점에 가보면 의외로 재미있는 수학 이야기, 알기 쉬운 수학 이야기 이런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책들을 좀 보면서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의외로 쉽게 수학을 접할 수도 있다. 알면은 쉬워요.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꼭 한번 뒤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나중에 그런 책들도 소개시켜 드릴게요. 재미있는 과학 콘서트, 이런 책들이 있거든요. 매우 재밌습니다. 마치 알쓸신잡에서 그 수학자나 과학자 교수님들이 이야기하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는 듯한 그런 이야기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네. 자, 채팅창. 네. 썬킴님 닉네임 많이 본데사는데 본명이 어떻게 되신데, 이름 알려주시고요. 네, 데카르트가 늦잠쟁이라서 크리스티나 여왕에게 시달렸다라는 내용이 제일 웃겼어요. 정말로 시달린 겁니다. 시달리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티나 여왕 너무했습니다. 그때 좀
너무 혹사를 시켰어요. 오늘도 말금님 몰래 사진 많이 찍어오신 덕분에 저희가 사진으로 실물을 보내요. 요 얘기는 이제 지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래서, 지금 몇 남아있지 않은 구텐베르그 성경 굉장히 귀하게 여겨지고 있고, 이 책, 어제 그 얘기를 안 했네. 이 책 자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보물이란 뜻인데, 지금 아마, 지구상에 한 122억 원, 100여 원 정도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이 실물을 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구텐베르그, 독일 마인츠에 있는 구텐베르그 뮤지엄에 가면 한 4권 정도가 전시가 되어 있고, 영국 국립도서관에도 한 권이 있고요. 그러나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영화를 통해서 이제 소개시켜 드렸는데, 뉴욕 공공도서관에 뉴욕의 한복판에 가면 공공도서관이 있어요. 뉴욕 시민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러 갔다가 원래는 사진을 못 찍게 되어 있는데 시큐리티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순간적으로 열심히 찍어온 사진들, 정말 세렌디피티, 여행에서 만난 뜻밖의 행운이 저에게 찾아와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그 순간을 또 그리고 그 사진 찍은 장면들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매우 즐거워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사진 찍어오신 덕분에 저희가 사진으로나마 실물을 보내야 하셨는데요. 제가 매우 가까이서 또 접사로도 사진을 찍어왔기 때문에 어제 조금 보여드렸고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이 구텐베르그의 어떤 디자인과 그 당시 얼마나 훌륭한 인쇄였는지를 느낄 수가 있었고요. 여러분들께 이제 틈틈이 이걸 조금 더 앞으로는 자세하게 또 강의 시간에도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줌이 안 됩니다. 네. 디방의 방송은 이제 웹캠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줌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차차 이제 캠코더라든가 DSLR을 통해서 또 방송을 내보낼 예정이니까 그때는 줌 기능도 좀 이용을 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줌이라는 것은 화면을 보고 싶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리고 앞으로는 뭐 자료 사전을 또 같이 띄울 수 있는 방법도 지금 또 계속 테스트 중이니까 조금 더 고품질의 디방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은 맑은이 어제 니드 오셨군요. 후다닥 찍고 도망치셨다는 그 사진. 네, 맞습니다. 화면에 바로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네, 그것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고요. PPT라든가 PDF로 파일도 준비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구텐베르그의 책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 구텐베르그의 업적과 이 과학자들의 학문적 업적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 이성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학자들이, 이 천재들이 공부만 열심히 했다라면 우리에게 이것이 전파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구텐베르그의 서적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남을 수 있었다. 중세시대처럼 이걸 손으로 다 필기를 해서 필사본을 만들었다면 또 지식의 전파가 훨씬 더 더뎠을 거예요. 그런데 인쇄술이 마침 등장해서 그런 것들이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17, 18세기 이성의 시대가 열렸고 천재들의 업적이 우리의 이성의 시대를 더 당길 수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이제 디자인의 역할이 있었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보다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정보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책들을 만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명한 타이포그래피 천재들이 만든 서체들이 이때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불변의 진리를 쓰이고 있는 서체들 4개를 소개시켜 드렸어요. 첫 번째가 가라몬드 책, 그리고 캐슬론 책, 그리고 마스커빌 책, 마지막으로 보도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에 이 서체들이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고요. 사실 예전에는 이 서체들이 저작권에 많이 걸려 있어서 사용하기 쉽지 않았는데 이제는 어도비 폰트에만 들어가 봐도 또 구글 폰트에도 이 무료 서체들이 잘 풀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본이라기보다는 그 이후에 이것을 디지털화하는 과정에서 뭐 ITC라든가 어도비라든가 메타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이 서체를 다시 디지털화로 레플리카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서체들을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컴퓨터로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런 것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시면 얼마든지 찾아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체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의 작업에 이 서체들이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프랑스의 클로드 가라몽이 디자인한 가라몬드 책 화면 나가고 있죠? 네, 그리고 영국 윌리엄 캐슬론이 디자인한 캐슬론 책, 그리고 지안 바티스타
아니죠. 존 바스커빌이 디자인한 바스커빌체, 역시 영국 서체입니다. 그리고 바티스타 보도니가 디자인한 보도니체. 특히 이 보도니체는 이탈리아 감성을 가지고 있는 서체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탈리아가 또 패션, 또 브랜드들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나 명품, 또 패션, 어떤 패션쇼라든가 그 잡지들을 보면 이 보도니체가 많이 쓰이고 있다. 보도니체는 앞선 세 가지들과 조금은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가로획과 세로획의 대비가 심해서 앞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19세기에 이어지는 슬라브 세리프라든가 또 기계 시대를 얘기하는 매우 모던한 서체의 그 스타일들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앞선 서체들의 세리프가 굉장히 로만 시대의 그 세리프, 그러니까 돌기라고 하죠. 그 느낌을 가지고 있다. 마치 붓에서 느껴지는, 또 돌에 새긴 조각에서 느껴지는 그런 세리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보도니의 세리프를 보면 매우 디자인이 되어 있잖아요. 수직과 수평의 만남, 그리고 직선으로 정리가 된 느낌이 훨씬 더 어떤 가독이라든가 조형적으로 우수한 그런 서체의 느낌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세리프가 이제 산업화 시대에 슬라브 세리프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클라렌던이라든가 이런 서체가 나오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자 17세기, 18세기에 과학이나 인문학에서도 천재들이 많이 등장했지만 타이포그래피에서도 천재들이 함께 이런 서체를, 또 이런 책을 만들어내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 그리고 이 서체들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쓰여지고 있고, 이런 세리프체를 능가한 서체는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안 나올 거예요. 모든 것들이 이 서체들에 기반해서 그 아류들이, 뭐 아류라기엔 너무 좀 비하하는 것 같지만 그런 서체들이 발전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타이포그래피 시간이었더라면 이 서체들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겠지만, 앞으로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뉴욕 공공도서관 이야기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 뉴욕 공공도서관 앞쪽에 있는 라이브러리 웍에서 만난 데카르트의 명언을 한번 또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자, reading of good books is like a conversation with the best man of past century.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방법 서서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지나간 세기의 위대한 인물들과 대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을 읽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책이 얼마나 소중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지, 그리고 방법 서설이라는 것은 이성의 올바른 사용과 과학 탐구의 어떤 진리에 이르는 방법을 이야기한 것인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책을 읽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책을 많이 읽는 시대는 좀 지난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디지털의 시대, 그리고 짧은 영상의 시대, 짧은 메시지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짧은 영상과 어떤 단편적인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도 있고, 또 워낙 인터넷에 좋은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검색을 통해서 그 네이버와 구글 때문에 책이 사라지는 시대가 된 것은 맞습니다. 뭐 그래서 굳이 여러분께 책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적어도 인디고 리드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시점에서, 여러분도 공부하려고 학교에 왔잖아요. 이왕이면 책을 좀 가까이 하고 책을 통해서 조금 더 정확하고 의미 있는 정보들을 접하는 그런 습관이 여러분께 생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데카르트의 이야기, 또 인디고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 넓은 세상의 책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데카르트가 마지막으로 남긴 글이에요. 나는 글로 하는 공부를 완전히 그만두었다. 내 자신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지식이나 세상이라는 거대한 책에서, 세상이라는 커다란 책에서 찾을 수 있는 지식 이외에는 추구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도 중요하고 내가 뭐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이라는 커다란 책. 이 말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밑에 잠깐 해설이 있어요. 나는 나의 청춘을 여러 곳을 여행하고, 또 궁정을 방문하고, 또 군대에 참가하면서 각양각색의 사람들과 어울리며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보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데에는 학교에서 배운 어떤 뭐 정보나 책도 중요하지만 많은 곳을 여행을 하고, 또 궁정이라는 흔치 않은 곳도 방문도 해보고, 군대에 참가해서 전쟁에 참여하면서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보고, 또 각양각색의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다양한 경험을 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항상 제가 사진과 여행, 뭐 프레젠테이션, 애더티칭과 디자인, 그리고 많은 여행을 하고 학교 활동에도 많이 참여를 해라라는 것이, 이런 대가들도 책에 적혀 있는 지식과 정보보다는 훨씬 나에게 많은
경험과 영감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즉 세상이라는 커다란 책을, 진정한 책을 여러분들이 알고 느꼈으면 좋겠다. 자, 마지막으로 운명이 나에게 허락하는 모든 상황에서 나 자신을 시험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또 내가 뭐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나를 음해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 자신을 시험하고 내가 훨씬 더 성장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데카르트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어제 가장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바로 세상이라는 커다란 책. 진짜 책은 세상 속에 있다. 세상을 넓게 보고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해 보시면서 그 진정한 책의 의미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어제의 리드였고, 즉 지난 시간부터 이어지는 17세기, 18세기 이성의 시대, 계몽주의 시대를 말한 것이었습니다. 뭐 2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지만 또 매우 짧은 시간이었어요. 이제 다른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18세기에서 19세기로 이어지는 또 다른 시기, 어떤 이성의 시기가 팽배했지만 그 이후에 예술가들은 또 이어지는 여러 가지 이성의 시기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예술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공상과학 철학, 즉 낭만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리드 시간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또 여러분들 글도 주셨는데요. 특강 때 어제 전등 켜기 쇼? 네. 전등. 네, 대강의실 전등이 어려워가지고요. 네, 그때 잠깐 해프닝이 좀 있었습니다. 자, 특강 때 교수님 도찰 보는 맛도 있고요. 제가 도찰이,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노력을 한다라는 거 이야기였습니다. 자, 좌표라는 게 저는 파리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탄생한 게 좌표라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가들은 항상 그런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예술가든 디자이너든 철학자든 항상 자신의 고민거리를 일상에서 실천한다는 것인데, 그런 일상에 대한 작은 관심이 세계를 바꾼 아이디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크아이아님, 혹시 제가 아는 그 미남, 네,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네, 사진도 녹음하셔서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자, 우리 사이가 냄새가 나서 책을 안 읽어서 찔리네요. 네, 뭐, 책을 안 읽어서 찔리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뭐, 이번 기회에 관심 가져주시고요. 전자도서관도 잘 이용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든, 뭐, 디지털화된 책도 좋습니다. 이북도 좋고요. 책을 가까이 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알릴레오 북스처럼 교수님들이 디자인 책에 관한 소개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 이야기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한님 한국에서도 해외로 여행시켜주는 리드 최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미키미니님, 주한님 역시 배우신 분. 네, 여기까지 이상으로 여러분 인사도 마치고요. 디방 에피소드 리드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월부터는 조금 더 달라진 모습 디방 3로 준비해서 여러분 인사드릴 예정이고요. 앞으로 이어지는 리드 그리고 애프터 리드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디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참석해 주신 스태프들도 감사드립니다. 안녕.